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한 7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3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은 뭐 심각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이제 한 20점 이상 뭐 잘하면 25점 뭐 이렇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스크립트를 잘 숙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 뭐 반 정도만 맞아도 이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크립트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스크립트를 갖다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갖다가 이 잘 숙지를 한 다음에 몇 번 뒤에 작성을 좀 해보시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스크립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텔레마케터가 고객을 갖다가 응대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가 오면 혹은 전화를 걸면 고객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요것을 갖다가 미리 작성을 해 놓은 여기 있죠? 미리 잘 짜 놓은 대화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텔레마케팅에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전화가 오거나 내가 걸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할 건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어떤 대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도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진행 부분, 네, 마무리 감사.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뭐, 도입 단계에서는 인사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진행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은 뭐,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텔레마케터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상담 및 고객 설득 능력에 숙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대화 대본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뭐 우리가 물론 뭐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아주 재치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뭐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고객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혹은 뭐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고객이 그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뭐 냉담하게 반응을 하거나 뭐 하게 된다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랬을 때 미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화 대본을 미리 작성해 놨다면 대화를 갖다가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바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립트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일 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사용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바운드는요, 고객이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만 해주면 되니까 Q&A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웃바운드는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텔레마케터가 좀 대화를 갖다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반응이 조금 아주 차갑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대화를 주도해야 되니까 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짜놓은 대화 대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는 Q&A에 아웃바운드는 스크립트를 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스크립트를 작성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뭐 보시면 뭐 고객과 실제 상황 대응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의 고객 상담 관리 지침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특징에 알맞게 수시로 고객 응대용으로 수정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해 놓으면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원 간 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여기 보시면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의 작성 목적 및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크립트가 없다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상담 내용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스크립트에 따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예, 미리 짜놓은 대화 대본인 스크립트에 따라 가지고 고객과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스크립트가 없을 때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들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물론 이제 말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뭐 상담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상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담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표준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 대화 대본, 즉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막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니까 상담 능력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좁힐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표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상담을 해야만 그 효과가 있는지, 고객과의 상담에 효과가 있는지 좀 알기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으면 자, 그래서 A라는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B라고 이렇게 딱 작성을 해 놓은 스크립트가 효과가 있는 건지를 갖다가 측정, 비교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B를 갖다가 이제 폐기하고 A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역할 연기 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는 뭐 상황별로 미리 작성하여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뭐 스크립트가 딱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겠고 그런 것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성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어체로 작성을 해야죠. 예. 당연히 그 고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이 텔레마케터들, 상담원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그 주체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는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연하죠.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성에 5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클리어입니다. 모두 앞 글자가 C로 시작돼 가지고 5C라고 합니다. 클리어. 클리어는 뭐 명확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콘사이스는 간결하는 뜻이요. 간결한 어떤 뭐 명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작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빈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설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설득하다, 뭐 확신시키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설득을 당하려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설득을 당하잖아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서 컨빈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스크립트가.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셔널은 이제 회화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대화하다라는 뜻이니까, 회화체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직접 이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대화하듯이 작성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고객 중심, 네. 고객을 먼저 중심에 놓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야죠. 자기 중심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스크립트 작성의 5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차트식입니다. 예, 아니오에 따라 뭐 작성하는 뭐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한 걸 잠깐 뒤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요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혹은 아니요. 예. 예라면 어떻게 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차트식 예, 아니요에 따라 다음 질문이나 설명이 뒤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화식입니다. 회화식.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때는 말의 표현을 통일한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본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십니까? 여기 보시면 뭐 그러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처음 이용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아까 봤던 차트식 yes 혹은 no 그 예 아니오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대화하듯이 작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차트식이고 요거는 이제 회화식이겠죠. 그래서 차트식과 회화식을 다 합한 것이 바로 혼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식. 자,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차트식과 회화식을 혼합하여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구성 원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